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어제 그 오전부터 국회 운영위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국 청문회였죠. 그걸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보셨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상당히 그 기대가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주. 그 핵심을 찔러야지. 핵심을 찌르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중구난방으로 그냥. 그리고 사실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요. 그 김정수 환경기술본부장, 전 환경기술본부장이라고 있는데 여성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며칠 전에 김문수 TV에 나와서 방송을 했거든요. 자신이 이제 주사파, 민노총 이런 애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조기 사퇴를 했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그 방송에 나와서. 저도 그거 보고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그랬구나. 얘네들이 나이뻘은 아들뻘밖에 안 되는 어린애들인데 그 민노총 그 걔네들, 그 공무원 노조 걔네들, 그 주사파 걔네들이 나이도 어린애들이 자기 엄마뻘 되는 그 김정주 본부장한테 가가지고 야, 너 당신 김정주 너 이러면서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이 개새끼 같은 뭐 저런 호로 자식들이 다 있나. 이 주사파 이 새끼들 이거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김정주 이 전 환경기술본부장이 말을 제대로 안 한 게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분이 그 조기 사퇴를 했구나. 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 어제 그 조국 청문회에 나와서 막 큰 소리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김정주 그 환경기술본부장을 두고 그 예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가해서 그렇게 조기 사퇴하도록 내쫓는 경우가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 핏대를 높이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바로 뒤에 임종석이가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보니까 김정주 전 본부장이 그 3년 임기 다 마치고 나갔다고 하더라. 나갈 때도 그 퇴임사라고 하죠. 이제 그거 다 하고 제대로 다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만희 의원이 공격했던 그게 완전히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창피당한 거예요. 창피당한 거. 그러니까 김정주 이 전 환경기술본부장 이분도 좀 방송에 나와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그 3년 다 임기 채우고 나간 거는 맞는데 그 나가게 된 과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압박과 핍박을 받고 인간으로서 차마 듣지 못할 그런 모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조기 사퇴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창피를 당한 거 아닙니까? 이분 좀 반성해야 돼요. 김정주 전 환경기술본부장.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이게 제일 화났어요. 이게 제일 화났고, 딴 것도 화난 게 많은데, 팀워크도 안 돼 있었고, 김문수 지사가 오늘 조국 청문회를 보고 총평을 하시더만요. 가장 문제가 뭐였는지 그분이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김태우 수사관 그 사람을 이 청문회 자리에 데려오지는 못하더라도 데려오면 좋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미리 그 사람하고 긴밀하게 조인이 돼서 국회의원들이 찾아가서 핵심 정보를 얻어내고 그래서 조국하고 임종석이가 당황할 만한 그런 질문을 팍팍 꽂아 넣었어야죠. 그 지금 기자들이 다 모여서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그 지금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이 다 모여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한 건 터트리면은 그 파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한 건을 못 터트린 거. 답답했고요. 그리고 이제 팀워크도 워낙 안 돼 있었고 이 능력이 없어도 사람이 성실하고 열정이 있으면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거든요. 야, 너는 이쪽 부분 공격해. 너가 이걸 딱 질문을 해서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야. 저쪽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내가 그걸 받아서 또 계속 치고 나갈게. 우리는 이쪽을 공격할 테니까 당신은 이쪽을 공격해. 이런 사전 어떤 모의 질의 청문회 이런 준비라도 하죠. 성실하고 열정이 있으면. 근데 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워낙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런 성실성이 좀 부족하고요. 열정도 부족하고 특히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이거 좀 반성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딱 한 명, 딱 한 분은 잘 하시더만. 그 김도읍 의원이라고요. 부산 쪽의 국회의원인데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이더라고요. 확실히 검찰 출신이라서 그런지 날카롭더라고요. 질문 공격하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들을 많이 상대해 봤기 때문에 저 범죄자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를 경험적으로 워낙 잘 아니까 그거를 싹싹 파고들면서 질문을 하는데 뭐 대단한 질문은 아닌데요.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 조국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내용은 뭐냐면은 우윤군 러시아 대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1억 2천만 원 뇌물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건데 서로 질의하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건데 뭐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 1억 2천만 원 그런 뇌물 받은 혐의가 있는데 왜 그 사람 제대로 조사 안 해서 러시아 대사로 저렇게 부임하게 놔뒀냐 뭐 이런 건데 조국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 그 사람 뭐 무혐의 처리됐더라. 그러니까 그 무혐의 처리 언제 됐냐 물어보니까 조국이 대답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무혐의 처리됐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 김도읍 의원이 아주 예리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그럼 당신 불기소장 확인했냐? 우윤군에 대한 불기소장 확인했냐? 그걸 딱 그 질문 던져요. 조국한테. 그때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건데 그 모습을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조국 수석께서도 법학자시고 반부패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들이 민정실에 꽉 찼어요. 저 정도 보면 삼척 동자도 야, 이 정도 같으면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예? 근데 조국 수석께서는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네. 뭘 확인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네. 1억 2천만 원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언제 무혐의 결론이 났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질의 답변.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불기소장 났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불기소장. 불기소장 내용을 어떤 말씀이신지요? 무혐의 우영건이 예, 무혐의 받았다며. 왜 무혐의 됐는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 보셨다시피 김도읍 의원이 불기소장 확인했냐고 딱 묻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국이 확인했다고 대답해요. 그러다 당황하면서 정확하게 또 답변을 안 합니다. 뭐 불기소장을 확인한 거는 아니고 무혐의를 확인했다. 무혐의 된 걸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요. 이때서부터 조국이 당황합니다. 예, 또 보시죠. 누구를 통해서? 네? 누구를 통해서?
아 누구를 통해서요? 예. 당시에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 그 시점에 아니 반부패 그러니까 그러면 불기소 이유서가 있던가요?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불기소 이유 문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기소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면서요? 최종적으로는 확인되었지만 그 시점에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그 이유서를 시점에 봤냐고요? 그 시점에 문서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니 내용을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 문서로 확인하지 않았다니 그게 뭔 말입니까? 불기소 이유서가 나중에 이유를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실제 내용을 확인을 아니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네네. 예? 불기소 이유서를 봤습니까? 아니면 문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문서를 보지 않았다. 네네. 그럼 불기소 이유가 뭡니까? 네. 보셨다시피 그 조국이 대답해요.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 근데 아차 싶은 거죠. 아니 근데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다시 물어요. 아니 그게 뭔 소리냐. 불기소 이유서는 봤다고 했는데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조국이가 그 당시에 그 불기소장을 그 문서를 지도 본 적이 없거든. 자기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뭐 계속 영상을 한번 보시죠. 불기소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죠. 그래요? 그러면 자 우윤건이 입건됐다. 네, 불기소됐다. 네, 무혐의 됐다. 네. 그 이유도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그 이유를 당시 반부패 비서관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부패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반부패 비서관 문제가 그러면-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었고 누구를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결정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 아시다시피 자, 보십시오.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네, 보셨다시피 여기서 김도읍 의원이 불기소 이유를 그러면 그 불기소 이유를 누구한테서 들었냐 질문을 하니까 조국이가 반부패 비서관한테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인가 뭐 누군가 하여튼 반부패 비서관한테서 들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도읍이 또 물어요. 아, 물은 게 아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들 조국하고 임종석이만 나오면 안 되고 비서관들이 뒤에 나와서 같이 배석을 해야지.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답이 정말 옳은 대답인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지. 이 얘기를 딱 던져요. 김도읍 의원이. 그러니까 조국이 아차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말을 또 애매하게 바꿉니다. 조국이가. 그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은 아니 뭐 그 반부패 비서관한테 들었다기보다 뭐 누구한테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공찰의 공식 결정이 무혐의였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또 살짝 애매하게 바꿔요. 그리고 자, 이 다음에 이게 오전에 있었던 영상이고요. 그 질의 내용이고 이 질의가 오후에도 이어지는데 그때 김도읍하고 조국하고 다시 만납니다. 거기서 뭐가 밝혀지냐면은 불기소장이 없었다는 게 밝혀져요. 불기소 이유서가 없었다는 게 나와요. 한번 보시죠. 자, 김도읍 의원님. 그 조국 수석님 그걸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우리한테 보냈던 거 법무부가 김도읍 의원이 요청을 하니까 좀 보내드려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제가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준다 안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하세월에 합니까? 제가 오전에 지금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요청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쉬는 시간에 지금 나갔다 와서 연락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법무부에서 연락이 아니, 그러니까 왔습니다. 수석님, 네. 오전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점심 식사 이후에 속개하면서 즉시 제가 또 요청을 드렸고 그로부터 지금 거의 3시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야 법무부에 알아봐라? 뭘 숨기고 싶은 겁니까? 전혀 그냥 숨기고 싶은 두시면 생각 되죠. 없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은 의도가 없고요. 그 문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공개될 것이고 제가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법무부에 제가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요청을 할게요. 예. 그런데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 안에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불기소 이유서라는 문서 그 자체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불기소의 이유가 적혀 있는 법무부의 문서입니다. 대검의 문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기소에 이유가 적혀 있었다면 우윤건 지금 대사가 입건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입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네. 수석님 법률가 아니십니까? 네네. 입건이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네, 보셨다시피 불기소 이유서는 없었어요. 없었고 단지 뭐가 있었다고 그러냐면 조국이가 대답하는 게 불기소 이유가 적혀 있는 법무부 문서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불기소장이 검찰에서 나온 불기소장은 없었고요. 법무부에서 불기소 이유를 적어놓은 문서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도읍 의원은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불기소장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걸 김도읍 의원은 알고 있죠. 근데 김도읍 의원이 이 조국이를 딱 보니까 저 자식이 분명히 우윤군의 그 무혐의 처분받은 거에 대해서 불기소장을 확인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무혐의 처리받은 것인지 그걸 제대로 확인하고 뭐 이렇게 그 러시아 대사로 부임하도록 놔둔 그런 게 아니거든. 보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던 불기소장을 확인했냐고 딱 질문을 던진 거예요. 걸려들었죠. 불기소장 원래부터 없는데 근데 그걸 처음에 봤다고 얘기해요. 봤다고 얘기하다가 자기도 실제 그 불기소장을 본 적이 없거든. 조국이가. 그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그 문서를 본 거는 아니고 불기소 내용을 뭐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냐? 불기소 내용을. 김도읍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그게 그 반부패 비서관한테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도읍이 그러니까 여기 당신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반부패 비서관 그 사람도 여기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조국이가 다시 당황을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이 새끼 이거 조국. 이거 하나는 김도읍 의원이 아주 예리하게 질문 잘했어요. 뭐 그랬고요. 지난 이틀 전에 30일 날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친서를 왜 보내왔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김태우 수사관 요 사건이 먼저 터졌고 그 다음 또 터진 게 있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그 사람의 그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자, KTN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요 내용하고 그 2017년도 국채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국채 발행을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그때 세수가 많이 거쳐서 근데 이제 그 청와대 쪽에서 일부러 국채 발행하라고 압력을 가했더라. 왜 압력을 가했냐? 왜 일부러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가했냐? 2018년도부터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로 기록돼 2018년도부터는 빚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 같은데
2017년도 박근혜 정권으로 기록된 2017년도에 부채를 일부러라도 많이 늘려놔야 자기네 정권하고 자기네 정권 시절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기네 정권이 뭐 특별히 빚을 많이 늘린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통계 조작용으로 국채를 일부러 몇 조 원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발행하라고 청와대에서 압력을 가했는데, 뭐 그때 이제 그 기재부 쪽의 담당 국장이 그걸 막아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안 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국채를 발행하라고 막 압력을 가했다는 그것도 그 신재민 씨가 동영상에 이제 터뜨렸어요. 이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신재민 씨가 KTN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그 첫 번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후에 그 바로 다음 날에 조선일보에서 그 기사가 떴습니다. 기재부 그 담당자들이 기재부 담당 그 사무관들이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대충 이제 그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영상 보시면 제가 이제 이게 있는데 뭐 이거 지금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고요. 대략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이제 뭐 기재부 담당 그 차관, 국장, 과장 이 사람들이 사실 KTNG 사장 인사 그거를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사무관들한테 다 덤탱이 씌우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대화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카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신재민 씨가 얘기했던 그거 KTNG 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게 어느 정도 정황상 대략 들어맞는 거예요. 그 카톡 내용만 봐도. 근데 이게 신재민 씨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올려놓은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그 카톡 내용을 누가 제보했을까요? 조선일보에. 아마도 추측컨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1호 보건데 아마도 그냥 제 추측인데요. 김태우하고 이 신재민 씨는 뭔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이 김태우 수사관,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 사람. 완전히 지금 정권을 갖고 노는데 정권이 지금 이 김태우 한 사람한테 휘둘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머리 돌아가는 이 수준이 아주 뭐 그냥 대단해요. 대단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신재민 씨도 김태우 전 수사관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최종 기획자는 김태우 수사관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저는 이 김태우 수사관이든 아니면은 신재민 전 그 사무관이든 이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분들도 뭐 어느 조금 크든 작든 어떤 잘못을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오게 됐겠죠. 그러나 이 살아있는 현 정권을 향해서 이 정말 맞붙고자 하는 이 용기는 대단하다. 그거는 정말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용기는 정말 칭찬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끝까지 잘 싸우시도록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정신 못 차리도록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가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 이러한 즈음에 김정은이 30일 날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은이 왜 친서를 보내왔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내년 1월 아니면 2월쯤에 김정은 서울 온다. 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거의 확신해요. 서울 오기 직전에 그 친서를 한번 보냄으로써 환기를 시키는 거고요. 그 기대를 이제 부풀리는 거죠. 한국 국민들 사이에. 내년에 올 것 같은 그 기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로 하여금 이제 내일 되면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할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신년사에 한국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려고 이런 목적에서 친서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한국에 왜 오느냐? 이제 돈 떨어지고, 돈 떨어지면은 자기 부하들 관리 안 되고, 그러면 불만 쌓이고, 권력이 흔들리죠. 그리고 올겨울이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될 텐데,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했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100% 협력하겠다고. 그렇다면 이제 환적 선박으로 들어가는 그 불법 밀무역으로 들어가는 석유가 거의 아마 이제 90% 끊기게 될 겁니다. 불법 밀무역으로 들어가던 석유가 거의 끊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은 올해 특히 평양에 있는 그 특수계층들은 올겨울을 아주 힘들게 보내게 될 겁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이제 막 흔들리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 위기에 몰리면은 김정은이 최후로 선택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한을 침공하는 거죠. 서울을 먹는 거죠. 이 최종 계획을 위해서 김정은이 서울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아마도 문재인으로부터 큰 걸 얻어내려고 하겠죠. 대한민국 최전방 군사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그 어떤 군사 합의를 얻어내는 조건으로 한국에 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위기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주사파 놈들은 정권을 잃어버릴 바에는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정권을 잃어버릴 바에는 이 남한 전체를 김정은에게 통째로 넘겨줄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한테 한 짓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들이 권력을 잃으면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하게 될지 지들이 알죠. 그렇게 될 바에야 김정은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한국 주사파 이놈들, 청와대에 있는 한국 주사파 이놈들의 어떤 이런 망상, 이해관계, 이거하고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서로 딱 맞물리는 그날 김정은이 서울 올 것이다. 김정은이 서울 오는 거는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기 위한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제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요즘에요. 북한의 땅굴 남침 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그 땅굴이 서울까지 기어들어왔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최전방 지역에 정찰기 하나도 못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정찰기가 못 뜨면은 북한 쪽에서는 그 최전방 지역에서 땅굴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겠죠.
그 땅굴이 남한의 주요 군사 지점, 군단 사령부라든가 사단 사령부 부근에는 분명히 기어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김정은의 땅굴 전략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이 어쩌면은 이 땅굴을 위해서, 땅굴 침투를 위해서 정찰기를 못 띄우게 하는 군사 합의를 맺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군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또 우리 정치인들이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해에는 다들 꿈꿔왔던 것, 그리고 계획해왔던 것들을 모두 다 잘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